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최근 제 유튜브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그 유튜브를 보고 협박 SNS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무서워서 서울에 있지 못하고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엄살이 아닙니다. 뭐 개인적인 감정을 자극하거나 모욕을 주는 걸 넘어서서 제 사생활까지 다 뒤져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여자, 혼자 사는 여자 죽이기 간단하다, 뭐 확인 사살해야 된다 등등. 이거 법치주의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살인 협박입니다. 그런데도 진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게 한국 사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까 싶어서, 아니면 테러를 당할까 싶어서 한 300몇 개의 SNS가 들어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 공포스러운 내용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사실 한국이 북한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비핵화 중심으로 얘기보다도 이제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사회를 한 앱스타트 선임연구원 AEI, 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에서 미국 기업 연구소, 원래 그 친구가 AI 연구원이 아니에요. 앱스타트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최초로 한반도의 통일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한 20년 전에 계산한 유명한 학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고, 또 2004년 케임브리지에서 코리안 센터를 건설한다고 펀드레이징 할 때에 거기 와서도 발표를 한 친구고, 그때 이제 박근혜 당대표랑 저랑 제가 대표를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만, 이야기의 포커스는 거기가 아니고 한국과 미국 사이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이 거리가 멀다는 건 물리적인 거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외교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동맹의 어떤 어피니티, 가까움이 점점 멀어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사회에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가 정말 없어지고 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과거 어느 정권보다 언론의 자유가 더 지금 포갑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현지에 있는 대사관의 모 외교관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한국 사회,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속속들이 몰라서 그렇다. 한국 언론 자유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 한국 언론 자유가 미국이나 언론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건 이런 폭언과 살인 협박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늘어났는지 몰라도 사실대로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시켜주는 언론의 자유는 방송에서도 신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왜 국민들이 자꾸 유튜브를 찾아요? 단순하게 재밌었습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죠. 이재희님, 저도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된 나라라면은 대통령이 왜 체코를 들렸다가 갔는지, 아르헨티나 G20 회의를 갈 때 체코를 들려다 갔는지를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거야말로 가짜 뉴스인 게 드러났잖아요. 원전 수주하러 간 게 아니라는 게,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게, 그것도 하나의 이유를 대면서 갔지만 진짜 처음부터 원전 수주를 다 계획해놓고 간 거 아니라는 걸 청와대도 지금 인정하잖아요. 근데 청와대는 그런 걸 가지고 원전 수주를 하러 간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가짜 뉴스 아니고, 국민이 얘기하는 거는 불안해지는 국민의 마음, 이대로는 정말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리고 정부가 홍보하는 만큼 제대로 협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핵화를 가고 있지 않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추정하는 거는 다 가짜뉴스고 허위사실 유포고, 이건 아니죠. 도대체가 체코를 왜 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체코를 왜 갔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작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13,815 대통령 행정명령,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내릴 수 있는 지시, 명령이 행정명령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특유의 권한이에요. 거기에서 대북제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내용 중에서 북한을 들어갔다가 나온 항공기는 180일 이내에 다시 들어갈 수 없고, 다시 들어가려면은 예외 규정을 인정받아야 되고, 예외 규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재가를 받아라. 우리 정부는 전번 9월 달에 갔던 항공기 대통령 1호기죠. 제가 받고 갔는데 이번에 또 제가 받기 싫어서 미국 땅인 LA를 거치지 않고 체코를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Y 체코예요. 수많은 국가들 중에 유럽에 체코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을 갈 수도 있고, 프랑스를 갈 수도 있고, 영국을 갈 수도 있고. 그걸 조선일보 최보선 선임 기자도 똑같은 퀘스천을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걸 왜 이럴까 하고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이거 북한과 관련된 게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해보고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확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럼 청와대는 이번에 사실 LA를 거치지 않고 체코를 거친 것은 미국이 이렇게 사사건건 180일이라고 정해놓고 한번 예외 규정을 받고 재가를 받은 항공기는, 그것도 대통령 1호기를 미국 땅을 못 들어오게, 북한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더러워서 다른 나라를 거쳐갔다라는 답으로만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중간에 또 뭐 급유를 해야 되니까 거기를 갔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 유명한 성당을, 우리 대통령께서 캐톨릭 신자니까 성당을 들려보려고 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답을 주는, 확실한 답을 주는 답입니까 그게? 그럼 처음부터 그 대통령 자존심도 있고 청와대 자존심이 있으니까 재가를 받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설사 그 사이에 유엔산 문제라든가 남북 군사 합의 사이에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마찰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유럽을 거쳐 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원자로 수주 때문에, 원전 수주 때문에 거리로 거쳤다고 해놔놓고 지금 와가는 정말 애매모호한 답을, 미국이 하는 짓이 꼴보기 싫고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하기 때문에 체코를 들러서 갔다 했는데 Y 체코라는 데 대한 답은 안 나와요. Y 체코라는 답은 안 나와요.
자,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가 43위,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면은 이제쯤은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댈 게 아니라 답을 줄 때가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를 박 정권이나 이 정권, MB 정권 때 안 했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천안함 사태 터졌을 때도 그때 국방부 장관 김 장관이 나와서 북한의 군사행동, 우리의 그 대응한 군사행동을 일일이 다 밝히는 것은 한국의 전략을, 대북 전략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니까 말할 수 없다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하자. 아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이런 정부는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공격을 얼마나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때 그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그 현장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제가 질문한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당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나와서 질문을 했죠. 그때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다 그런 진짜 국가 1급 비밀인까지도 다 알려달라 해놔놓고 지금은 체코를 간 이유에 대해서 끝까지 함구를 하고 있어요. 왜?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됐다면서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된 나라가 이런 것은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 한 얘기를 두고, 참 저는 이때까지 방송을 내가 트위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트위터뿐만 아니라 다른 SNS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 폭언 뭐 좀 견딜 수 있다 칩시다. 살인 위협을 하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처음. 이 미국 사회 같으면요, 이건 살인 위협으로 걸려드는 겁니다. 너 혼자 사는 여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가가 죽이는 거 간단하다. 이거 살인 위협 아니에요? 근데 그걸 호소할 데가 없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에요. 호소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날 도와줄까요? 호소를 하면 대법원이 나를 도와줄까요? 한수도 떠가 뭐 언론은 그걸 가지고 시간 지난 것과 또 울가매면서 또 한수도 떠가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쩌자는 겁니까? 부추겨서 끝까지 죽여버리자는 겁니까? 저 개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게 이 방송의 목표가 아니고, 그렇게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된 국가라면은 국민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그것도 소위 말하는 공중파나 국가가 운영하는 방송에는 나와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목 자르고 불러주지도 않으니까 개인 방송에서 하는 것까지 다 죽여버리자는 겁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저를 그냥 두고라도 왜 체코를 들렸는지, 유럽 국가에 뭐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뭐 여기 말로는 스페인은 시진핑이 들리니까 중복될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스페인 갈 리는 없죠. 스페인하고 북한은 별로 안 가까우니까. 근데 체코는 북한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체코에 빚도 갖고 있어요. 빚진 게 있고 채무도 있고. 그러면 체코 아니고 둘러서 갈 바에는 독일도 가고 영국도 갈 수 있고 그 좋은 프랑스도 갈 수 있는데, 정말 이 정부가 제대로 잘하고 있다면은 국민들이 이런 공포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국민이 정부를 철저히 믿는다면은, 믿도록 했다면은, 정말 처음부터 급유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 그 성당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체코 유명한 성당을 가보고 싶어서, 독실한 캐톨릭 신자니까 가보고 싶어서 갔다 하면은, 목표지는 아르헨티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지금까지도 확실한 답이 없어요. 통일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통일연구원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50% 되면은 유엔사 해체한다는데, 한 번도 북한 비핵화 50%가 뭔지 정확한 정리가 없어요. 북한이 얼마나 많은 숨겨놓은 이게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제도 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대, 중국 군대 다 주둔시키지 말자. 중국 군대 없어요, 우리. 그럼 미국 군대 나가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통일연구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할 정도 같으면은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핵 50% 비핵화되면은, 그것도 왜 50% 비핵화예요? 하려면 100% 비핵화되면 유엔사를 해체를 하든지, 50% 하면 유엔사 해체해주고 나면은 다시 북한이 50%를 되돌아가면은 그 50% 살려놔 놓고 비핵화 50% 진전이 되면은 언제든지 이런 리커버러블 아니라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불가역이 아니라 가역적인 상태에서 유엔사 해체하자는 얘기는 비핵화 안 된 상태에 유엔사 해체하자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북한이 가진 핵물질, 핵 전문 인력, 핵시설, 핵실험장, 50%가 아니라 70%, 80%, 90%, 100%를 북한이 비핵화를 했다 손치더라도 미국이나 IAEA가 들어가서 전문원이 들어가가지고 사찰을 확인하고 몇 개월간 장기간을 견디면서 북한 구석구석을 뒤져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몇 개월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됐다는 걸 누가 보장합니까? 근데 서둘러 유엔사 해체를 하자, 북비핵화에 50%에. 자, 그래도 비핵화 50%라는 얘기에 우리가 좀 무게를 실어준다 칩시다. 비핵화 50%의 정의가 뭐냐고요. 왜 이런 애매모호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설명해주는 청와대가 나서가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체코를 왜 들렸느냐 질문하는 데 대해서는 맨날 며칠을 지금 신문 여기저기에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도 답이 없어요. 왜 들렸냐, 왜 들렸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만날 하는 얘기가 국민의 정부라면서요. 그러면 국민 개인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치면은 이렇게 살인 협박하는 것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살인 협박하는 사람은 인권이 있고 살인 협박을 당하는 사람은 인권이 없어요? 분노가 너무너무 치밀어 오르지만 정말 그런 공포감을 느껴요. 여기가 북한보다 혹시 더 무서운 데가 아닌가? 얘 잘못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하면 먼저 국민의 인권부터를 좀 보장하는, 함께 잘 살자라는 것,
어려워도 함께 견디자. 그게 전형적인 공산주의 사고예요. 끝까지 버티자. 견뎌내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린 지금 견디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왜 우리 선대에 혹은 지금 유명한 역학자들 말을 믿을 필요 없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인격을 무시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공부한 근거가 있어요. 그럼 종교인들 얘기를 들읍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불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들도 만들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거. 그럼 종교인이 아닙니다. 미국에서의 보고서가 한번 나왔잖아요. 2050년 전 세계 두 국가가 살아남다. 미국하고 한국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세계 최강 두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걸 향해 가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게 그런 한국이에요? 제발 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진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여자 지도세도 모르게 죽이겠다라는 살인 협박하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취급하고 놔두는 정부가 아니라 오늘 사실 방송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방송 안 하면은 정말 도리어 저 여자는 가짜뉴스나 퍼뜨리는 여자라고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니까 꼼짝 못한다 할 것 같아서 가짜뉴스 아닌 사실로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대로 정부에서 교육을 시켜놨으면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더 있다고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저도 트럼프 트위터에 들어가 봅니다. 별 얘기가 다 나와요. 트럼프에 대해서. 그것도 개인 공격에 대해서. 그런데도 그런 나라가 한국보다 언론의 자유가 더 없는 나라예요?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됐죠. 자유한국당. 자유민주주의를 더 지키기 위해서 피나게 싸우겠다. 약속 지키세요. 말로만 정치적인 쇼로 하지 말고 반드시 보고 싶습니다. 제가 모가지 내놓고 이렇게 떠드는 이유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지 개인 명예를 위해서. 개인 명예가 뭐가 있습니까? 나를 공격한 인간이 말한 것처럼 남편도 자식도 없는 여자가 혼자서 못 걸어놓고 이 나라는 우리만 살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때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엄청난 자산과 자존심과 부와 국력을 물려줘야 될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